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용입니다. 시즌 초까지만 해도 하나은행이 신한은행과 꼴찌 다툼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요. 하나은행은 특히나 어이없게도 점수차를 크게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패하는 경기가 많아서 그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꼭 잡아야 했었던 1라운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기를 제가 다시 돌려보면서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그리고 경기의 결정적 패인이 무엇이었을지에 대해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점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쉬운 점 첫 번째, 진한 선수의 3점 슛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진한 선수가 매우 좀 부진했지만 진한 선수 때문에 진 경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에서 세트 오펜스를 할 때 진한 선수가 3점 슛이 없는 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 직접 경기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경기 시작 직후 하나은행의 세트 오펜스입니다. 우리은행에서는 보통 진한 선수의 수비수로 김단비 선수를 매치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보다 보니 김단비 선수가 항시 다른 공격자의 돌파를 용이하게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김단비 선수가 이렇게 골밑을 불편하게 함에도 진한 선수가 3점이 없다 보니 김단비 선수를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진한 선수가 코너에 있을 때 더 심하더라고요. 우중간 정예림이 볼을 잡았습니다. 이 장면은 탑에 김정은 선수가 올라옴과 동시에 진한 선수가 윙에 있는 정예림 선수의 수비수인 한엄지에게 스크린을 가서 정예림 선수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득점은 성공하게 되고 이 패턴은 4쿼터의 결정적 상황에서 한 번 더 나오지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 우중간 정예림 다시 한 번 더 우중간 석점 시도. 시작하자마자 정예림 빠르게 들어갑니다. 왼쪽 사이드로. 1쿼터 7분 55초의 상황입니다. 공격 코트로 넘어온 이후에 진한 선수의 마크맨인 한엄지 선수가 스위치를 하는 줄 알고 다른 선수를 따라갔다가 바깥으로 빠진 진한 선수에게 오픈 찬스가 나게 됩니다. 박진영. 한엄지 선수의 수비 미스로 오픈 찬스가 발생했지만 메이드가 안 돼서 아쉬운 장면이죠. 진한. 좌중간 3포인트. 자, 오늘 또 넣어줬네요. 그렇습니다. 잘 이시다이 좀- 유즈키 선수가 돌파를 하면서 진한 선수에게 완벽한 오픈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김단비 선수의 위치를 보면 이건 아예 3점을 쏘라고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진한 선수는 방금 전에 슛 실패로 인해서 림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윙에 있는 박진영 선수에게 공을 건네주러 이동하게 됩니다. 뭐야? 이거 슛을 못 보나요? 박진영 선수의 기습 백도어 찬스는 나지 않았고 나머지 4명의 선수들이 전부 진한이 공격하도록 공간을 비워주는 아이솔레이션의 형태가 되지만 우중간 김단비와 매첩. 김단비의 수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설령 돌파를 시도했어도 볼이 이미 죽은 볼이 되었다 생각하여 수비를 좁힌 우리은행 선수들에 의해서 공격은 성공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이명관 선수가 김정은 선수에게 아쉽게도 파울하는 것으로 상황이 마무리되나 파울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시간을 보았을 때 터프샷을 쏘았을 것이고 수비가 성공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오픈 3점 찬스가 매우 아쉽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정예림 인사이드. 이번에는 김정은 선수가 포스트업을 하려고 볼을 잡았는데요. 지금 수비는 지역 방어가 아님에도 김단비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김정은을 견제하기 위해 아주 밑으로 처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정은 선수는 포스트업 하기 많이 부담스럽겠죠. 대로 김정은에게 넣어줬습니다. 김정은 선수가 볼을 받은 이후에 진한 선수는 곧바로 골밑으로 들어가는데요. 김단비가 김정은에게 확실하게 더블팀을 갔을 때 컷인하는 움직임도 아니었고 오히려 유즈키 선수와 겹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김정은 선수가 포스트업을 하면서
오른쪽 45도의 이 공간이 비어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공간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진한 선수가 만약에 3점이 있는 선수였다면 어땠을까요? 김단비가 이렇게 김정은을 견제하러 들어간다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3점을 쉽게 던지면 될 거고, 김정은을 견제하러 들어가지 않는다면 김정은이 1대1로 포스트업을 통해 공격을 풀어나가면 되겠죠. 이런 이지선다를 걸 수 없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김정은 밀고 들어갑니다. 페이더웨이가 네. 들어가질 않아. 저희 지금 약간 좀 두려움을 느끼고 빠진다거나 그런 모습 보이는. 첫 공격 장면처럼 윙에 있는 박진영 선수의 마크맨에게 스크린을 가고 김단비 선수는 여전히 안쪽의 공간을 수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볼은 돌지 않고 공격은 유즈키 선수가 김정은 선수의 스크린을 받아서 그대로 3점을 쏘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오! 공격권은 하나은행입니다. 다시 뭐? 트랜지션에서 수비가 정돈이 되고 김정은 선수가 똑같이 포스트업을 하려고 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만 보면 2-3 지역 방어의 형태에 갔다가도 진한 선수가 탑으로 공을 이어받자 이번엔 밖으로 김단비 선수가 빠르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한 선수가 탑에서 볼을 잡는 상황이 아니면 그 외에는 안쪽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단비 선수가 밖으로 나오면서 안쪽에 김정은 선수는 파울을 얻어내는 공격을 성공했습니다. 진한 인사이드 잘 들었습니다. 공격권 다시 한 번 더. 자, 3쿼터 6분 20초경의 상황인데요. 공격 코트로 넘어오고 나서 진한 선수가 코너에 있자 김단비 선수는 말뚝을 박은 것 마냥 페인트 존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대편에서는 김정은 선수와 고서현 선수가 투맨 게임을 시도하는데요. 우리은행 선수들은 스위치로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일단 하나은행 역전을 허용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 여기서 근데 김단비 선수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처음에 트랜지션일 때는 진한 선수와 맨투맨 디펜스인 듯 하다가 이번엔 진한 선수가 탑으로 이동해도 자리를 지키는데요. 2-3 지역 방어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고서현. 여기서 김정은 선수가 김단비 선수와 매치업이 되는 장면이 잠깐 보이는데요. 김정은 선수는 매치업인 김단비 선수가 안쪽에 있었으니 빠르게 밖으로 나와서 3점을 노리는 움직임을 취했지만 정예림 선수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패스를 주지 못했습니다. 진한. 김단비 선수는 최대한 안쪽을 지키면서 3점이 있는 김정은을 다른 선수가 견제하도록 가리키면서 체크하지만 나츠키 선수가 진한의 몸싸움에 휘말려 김정은을 견제할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예림 선수의 판단이 아쉬운 장면인데요. 진한과 나츠키의 미스매치가 발생했음에도 정예림 선수가 돌파를 하며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볼 투입이 힘들어졌고 결국 김정은 선수가 터프샷을 쏘며 공격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정예림 시간 남았는데요. 김정은 시간에 쫓겨서 던졌습니다. 림을 맞추. 3쿼터 7분 29초경의 상황인데요. 진한 선수가 트랜지션에서 베이스라인으로 공격을 시도하지만 김단비의 수비로 역시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시 공은 탑으로 가게 되고요. 반대편에 도달해 정예림 선수가 돌파를 시도하지만 하나은행 정예. 김단비 선수가 역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돌파 도중에 정예림 선수가 볼을 스톱하게 됩니다. 진한 선수가 3점이 있다면 김단비 선수는 내려와서 정예림의 2점을 막느냐 혹은 진한의 3점을 막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지만 진한의 3점이 없기에 그냥 편하게 안쪽만 걸어 잠그면 되는 수비를 하게 되고요. 포스트 박진영에게. 마지막으로 박진영 선수가 왼쪽으로 드리블을 치다가 김단비 선수가 없는 오른쪽 방향으로 스핀 무브를 하여 레이업을 시도하나 득점은 되지 않습니다. 자, 왼쪽이야. 왼쪽 돌파 때려. 그렇지. 보시다시피 진한 선수의 3점이 없음으로 인해서 리그 최고의 수비수인 김단비가 편하게 안쪽에서 하나은행의 다른 선수를 견제하는 장면이 매우 좀 아쉬운데요. 이와 반대로 우리은행의 빅맨 역할을 맡고 있는 한엄지 선수의 공격을 보겠습니다. 믿었었습니다. 김단비
맨투맨 디펜스의 형태인데요. 코너 마크맨인 김시훈 선수가 김단비 선수의 움직임을 의식하고 안쪽을 견제하러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치업 선수인 한엄지 선수는 3점이 있는 선수죠. 나츠키 선수가 탑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한엄지 선수에게 공을 전달하고 3점이 성공됩니다. 오른쪽 사이드 한엄지의 3포인트 들어갔어요. 3포인트 석점 39대 38. 우리는 불과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한엄지 선수의 마크맨인 정현 선수는 과도하게 페인트 존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변하정 선수가 한엄지의 매치업인 정현이 과도하게 내려와 있는 걸 확인하고 스크린의 섬과 동시에 김단비 선수가 코너에 있는 한엄지에게 패스 3점이 성공됩니다. 양점을 앞서 나갑니다. 한엄지 이거 왼쪽 쏘기는- 사이드 3포인트. 좋았어. 진한 선수가 한엄지 선수처럼 3점이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득점을 하거나 혹은 안쪽으로 수비를 내려가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은행 다른 선수들의 공격이 더 수월해질 텐데 참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진한 선수가 포지션으로는 WKBL에서는 센터인데요. 키가 180cm 초반대로 큰 신장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선수의 플레이 특성상 안쪽의 공간을 활용하는 포스트업보다는 주된 공격 옵션으로 미들슛과 페이스업 돌파를 하는데요.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효율을 보았을 때 진한 선수의 3점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진한 선수 개인적으로도 배혜윤처럼 포스트업 마스터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보다 3점을 장착하라고 하는 게 아마 현실적으로 더 달성 가능한 일일 것 같고요. 이 경기에서는 유독 유즈키 선수의 수비 미스가 두드러져 보였는데요. 사실 이 경기 외에 다른 하나은행 게임을 보면 유즈키 선수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수비 미스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비 미스라는 게 선수 본인의 뇌절로 인해 나오는 것도 있으나 스위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선수에게 2명이 달려드는 장면이 많이 보였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스위치를 하기로 했는지 벤치에서 다시 한번 짚어준다던가 또 게임 내에서 선수들이 토킹을 통해 이런 수비 미스를 줄일 수 있음에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주지 말고 해결해. 한엄지 선수에게 볼이 투입이 되고 포스트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즈키 선수가 한엄지 선수를 견제하다가 나츠키 선수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장면입니다. 하죠. 잡았습니다. 진한이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찬스. 왼쪽 사이드. 나츠키 슛. 정예림 선수의 석점 출발이야 좋습니다. 모모나 선수의 크로스오버로 스텝을 빼앗긴 유즈키 선수는 박진영 선수가 스위치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변하정 선수에게 가게 됩니다. 벌써 2개째 성공을 시킵니다. 그런데 박진영 선수는 모모나 선수를 잠깐만 견제하고 다시 변하정 선수에게 돌아왔는데요. 순간적으로 2명의 수비수가 변하정에게 몰리게 되고 변하정이 다시 리턴 패스 후에 모모나 선수가 득점하게 됩니다. 패스 좋았고요. 모모나. 모모나입니다. 2입니다. 김단비, 김정. 모모나 선수를 맡고 있는 유즈키 선수가 왼쪽 45도에서 이루어지는 투맨 게임을 견제하기 위해 너무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정은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건 약속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이동해 있을 이유가 없는데요. 너무 마크맨을 버리고 공 있는 곳으로 자꾸 홀린 듯 따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단비 선수는 모모나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요. 모모나 선수가 비록 3점은 실패했습니다만 오픈 찬스를 계속 내주며 슛감을 잡게 한 것이 결국은 나중에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모모나 먼 거리 석점 시도. 지금은 상당히 볼을 밖으로 뺐습니다. 김단비가 이거는 해결해야죠. 박진영. 역시나 김단비 선수가 볼을 들고 돌파하려는 모션을 취하자 유즈키 선수가 본인 매치업인 한엄지 선수를 버리고 김단비 선수에게 과도하게 견제, 한엄지 선수가 곧바로 3점을 성공하게 됩니다. 파울하지 말고. 공격 시간이 약 3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아쉬운 수비 장면이네요. 한엄지. 한엄지가 석점을 터뜨립니다. 김도환 감독도 이때는 유즈키 선수의 수비에 대한 미스를 지적하였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나와서 압박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안 줘도 될 3점을 지금 2개 맞은 거 아니야. 하지만 바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게임 내에서가 아니라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교정될 수 있을 텐데요. 유리나 선수를 원래 메인으로 쓰려 했으니 유즈키 선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직 파악이 덜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다 유즈키의 득점으로 출발. 나츠키 선수가 한엄지 선수에게 스크린을 걸며 코너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즈키 선수는 스위치를 하려고 하고 진한 선수는 스위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한엄지 선수에게 두 명의 수비수가 붙는 장면입니다. 라는 이 쿼터 하나은행 또한 연이어서 나츠키 선수에 대한 박스아웃을 유즈키 선수가 놓치게 되면서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하였습니다. 입니다. 한엄지가 한엄지 3포인트는 실패. 나치기 부지런했어요. 이명관 이번엔 진한 선수의 미스인데요. 안쪽에 자리 잡는 모션을 취하는 박혜미 선수에게 볼 투입이 되는 것을 막으려다가 스텝이 꼬이게 되면서 한엄지 선수에게 오픈 찬스를 허용하게 됩니다. 자, 넣어줘야지. 한엄지 하이포스 점퍼. 또 유즈키 선수가 나츠키 선수의 박스아웃을 놓치며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하네요. 약수가 말 안 들어요. 그러네요. 다시 한번 자. 네. 유즈키 선수가 2대2 수비를 하던 도중 박혜미 선수와 스위치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박혜미 선수는 롤을 하면서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고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요. 이를 진한 선수가 저지하러 나오게 됩니다. 진한 선수가 만약 마크맨인 한엄지 선수를 따라갔다면 박혜미 선수에게 완벽하게 이지샷을 허용했을 텐데요. 박혜미 선수를 저지했기 때문에 이 득점은 막았지만 유즈키 선수가 진한 선수의 매치업이었던 한엄지 선수에게 빨리 갔어야 함에도 박혜미 선수에게 붙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엄지 선수에게 또 완벽한 오픈 찬스가 나게 되는데요. 공격은 실패하였습니다. 자, 슛. 이건 슛. 한엄지 하이포스 이건 넣어라, 점퍼. 제발. 야, 이것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날 우리은행이 이런 오픈 찬스를 많이 놓치는데요. 이런 게 메이드만 되었어도 승부는 진작 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어제 경기를 봐서 그런지 슛이라도 던져서 좀 그래도. 박진영 선수의 지금 매치업은 나츠키 선수이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박진영 선수가 김단비 선수에게 도움 수비를 갈 거였으면 김단비 선수가 스텝을 빼기 전 지금 이 위치에 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도저도 아닌 위치에 있다가 나츠키 선수에게 오픈 찬스를 내줍니다. 답답하진 않은 듯. 패스아웃. 잘 빼줬고요. 우중간 3포인트. 이렇게 세팅된 상황에서 완벽한 오픈 찬스를 내주는 장면은 압도적으로 하나은행이 많았으며 우리은행 선수들이 수비 미스로 이렇게 완벽한 찬스를 내주는 장면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은행은 어떤 득점으로 4쿼터까지 박빙으로 끌고 갔냐면 하나은행은 세컨 찬스에 의한 득점, 들어가는군요. 3점. 다시 한번 더 정면 석점. 고서연. 하면서 선수 개인의 능력에 의존한 득점, 박진영 인사이드. 야. 조스피 부부. 또 완벽한 찬스가 아니었어도 3점이 잘 들어갔고요. 유성 감독 많이 아쉬워하고 있죠. 고서연 좌중간 3포인트. 오. 또다시 트랜지션에서 나오는 득점으로 4쿼터까지 박빙으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빠르게 넘어가는 고서연입니다. 김정은. 아, 이거는. 3포인트. 오. 3포인트. 김정은. 자, 이제 결정적 패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하나은행이 진 이유는 두 번째 주제로 살펴보았던 수비 미스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김정은 선수가 김단비 선수를 마크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오픈 찬스가 승패를 좌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날 김정은 선수가 올 시즌 첫 출전하면서 아마도 김단비 선수에 대한 수비를 벤치에서 주문받았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 선수는 최대한 김단비 선수를 수비하며 확실히 1대1 상황에서 가장 김단비 선수를 잘 제어하는 게 본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 선수가 항상 김단비와 1대1 상황에서 수비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단비 선수가 스크린을 서거나 받으면서 발생하는 스위치 상황 혹은 트랜지션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선수를 마크해야 하는 상황 등 김정은 선수가 항상 김단비 선수만을 막을 수는 없는데요. 그런 변수의 상황에서 김정은 선수는 김단비 선수 수비를 계속 고집하는 편이었고 김단비 선수는 역으로 그 상황을 잘 이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들어가진 않지만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또 기회가 나면 여기서 박진영 선수가 이미 김단비 선수에게 붙었으니 김정은 선수는 변화정 선수를 어느 정도 체크해 줬어야 함에도 김단비 선수에게 도움 수비를 갖고 박진영 선수가 뒤늦게 쫓아가지만 3점을 허용하였습니다. 현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 시즌과 하나은행의 오, 들어갔어요. 맞대응을 하는군요. 변화정입니다. 네, 그럼 4쿼터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3쿼터 마지막에 나왔던 장면처럼 고서현 선수가 김정은 선수에게 스크린을 가고요. 우리은행의 수비는 스위치를 하지만 콜이 잘 안 된 것인지 확실하게 스위치가 되지 않았고 결국 김정은 선수가 3점을 성공합니다. 자, 오늘 경기 양팀 다 2점 어. 석점이 비율이 비슷해요. 오, 슛감 잡았어. 포인트로 출발하는 하나은행이 나츠키 선수가 탑에 올라오는 김단비 선수에게 볼을 건네주고 반대편으로 이동하는데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그러게요. 많이 터지고 있네요. 아, 어찌된 영문인지 이명관 선수와 심성영 선수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나츠키 선수에게 반대로 가라고 하는 것 같죠? 약속된 패턴인지 모르겠으나 나츠키 선수가 그 이후로 계속 우왕좌왕합니다. 김단비가 김정은한테 너무 막히긴 하는데 이거 4쿼터 하나 우리 결국 이명관 선수의 턴오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은행의 아, 좁아. 아, 뺏겼어. 씨. 고서현 좌중간 김정은에게 고서현 선수가 스크린을 거는 척하며 골밑으로 슬립하였습니다. 서로 조정합니다. 김시훈 선수는 고서현 선수의 마크맨인 나츠키 선수에게 스크린을 걸며 고서현 선수가 오른쪽 코너로 빠지며 외곽을 노리는 작전인 듯 했습니다만 사실은 진한 선수의 마크맨인 김단비 선수에게 김시훈 선수가 스크린을 걸고 진한 선수가 그 틈에 베이스라인을 자르고 들어와 슛을 시도하나 실패하였습니다. 정예림 아, 찬스죠. 찔렀습니다. 진한 안 들어갔고요. 들어간 상대적으로는 진한 선수의 득점이 좀 저조합니다. 네. 김단비 선수가 트랜지션 상황에서 빠르게 3점 슛을 시도하고 성공하였습니다. 4포인트 머물고 아, 있습니다. 오, 김단비. 네, 김단비도 기다려 4쿼터에 나왔습니다. 49점 오는 동안 김단비가 10점을 못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럼 앞서 잘 통했던 고서현 선수와 김정은 선수가 다시 투맨 게임을 시도하는데요. 탄양해본 다음에 다른 동료 이번에는 여기서 김정은 선수가 이렇게 롤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움직이지 않았고 스위치가 되어 나츠키 선수와의 1대1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잘했던 아, 선수가 빠져주는 있는데, 거 여기 김단비 선수 득점력이 진한 선수가 스크린을 걸러오는 건지 볼을 받으러 오는 건지 애매한 움직임으로 오히려 김단비 선수의 수비를 더 김정은에게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지만 다시 코너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받쳐준다면 좀 더 수월하게 1대1 해야죠, 그러면? 결국 김정은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폭탄 처리에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김정은 나츠키와 매점 몸으로 밀어내. 야, 미치겠다, 진짜. 역시 이게 클라스구만. 있고요. 50 김정은 선수와 고서현 선수가 김단비 선수의 스크린으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김정은 선수가 최대한 나츠키 선수의 슛을 손을 들어 견제하고 고서현 선수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나츠키 선수를 매치업 해보려 하는데요. 나츠키 선수는 왼쪽으로 드라이빙을 시도합니다. 4대 49 5점. 여기서 김정은 선수가 위치만 보았을 때는 스위치를 해야 할 것 같지만 김단비 선수를 맡아야 한다는 딜레마로 인해서 나츠키 선수에게 무방비로 공간을 내주게 되고 들어야죠. 진한 선수가 도움 수비를 온 걸 파악한 나츠키 선수가 와이드 오픈이 되는 한엄지 선수에게 어시스트,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 나츠키 바운스 패스. 잘라 들어왔어야지. 왼쪽 사이드. 아, 너 편하네. 만들어주고 또 앞선 리플레이로 인해 상황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수비의 위치로 보아 고서현 선수가 그냥 개인기에 의해 돌파를 하여 득점을 한 것 같습니다. 오, 고서현. 고사인의 심성영 선수가 뭔가 손을 들며 패턴을 지시하는 것 같은데요. 득점이 나왔습니다. 오늘 10포 김단비 선수와 한엄지 선수가 이명관 선수에게 탑으로 와서 스크린을 요청하는 듯합니다. 포인트째 가져가는 고사현입니다. 신성현 정면 근데 수비가 딱히 스위치되지도 않았고 우리은행 선수들도 별다른 모션이 없는 걸로 보아 패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명관 선수가 볼을 받아서 베이스라인으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근데 진한 선수가 이 정도로 내려와 있는 걸로 보아 한엄지 선수와 나츠키 선수가 외곽에 그대로 자리를 지켰으면 두 선수 중에 한 명에게는 찬스가 났을 것 같은데요. 이명관 우리은행 선수들은 보통 공격 시간이 5에서 7초 정도가 되면 볼을 들고 있는 선수가 그대로 슈팅을 시도하기에 리바운드를 대비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명관 선수가 슛으로 연결하지를 못했고요. 나츠키 선수에게 어렵게 패스가 갑니다. 그리고 결국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리고 말았네요. 아 좁아. 페인트 존이 복잡했습니다. 슛해야 돼. 슛하라고 진짜. 결국 공격 제한 시간을 넘기고 마는 우리은행입니다. 이겨주고 마는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김정은 선수가 탑에서 볼을 잡고 진한 선수가 역시 45도의 김시훈 선수에게 스크린을 가나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코너에서 볼을 받은 김시훈 선수가 다시 45도로 이동하면서 진한 선수와의 투맨 게임이 되는데요. 김시훈에게 여기서 스크린이 걸려 이명관 선수와 심성영 선수는 스위치를 합니다. 그런데 나츠키 선수가 본인 마크맨인 고서현 선수의 위치를 체크하지 않고 너무 볼 쪽에 치우친 수비를 한 나머지 45도로 빠지는 고서현 선수를 놓쳐버리는데요. 와이드 오픈이 발생하지만 3점은 실패하게 됩니다. 심성영이 따라붙었습니다. 던져줘. 고서현 좌중간 3포인트 짧았습니다. 걸렸었는데 아쉽게 오픈 놓쳤네요. 그렇습니다. 트랜지션 과정에서 진한 선수의 원래 매치업인 한엄지 선수가 김시훈 선수와 미스매치가 되었는데요. 볼 투입을 하는 척 하다가 이명관 선수가 그대로 슛을 시도하나 실패하였습니다. 좀 더 달아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명관 오른쪽 사이드. 리바운드 쟁탈전 치열합니다. 다시 우리은행의 공격이 이어지고 또 딜레마 상황이 나오는데요. 김단비 선수가 스크린을 걸며 김정은 선수가 한엄지 선수를 헤지백을 하던 스위치를 하던 체크했어야 했지만 그대로 그냥 김단비 선수에게 붙어 있으면서 한엄지 선수에게 오픈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슛은 실패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공격. 한엄지 오른쪽 사이드. 양 날개 쪽에서 공격. 쉽습니다. 박진영 고서현에게 세팅된 상황에서 진한 선수가 고서현 선수에게 스크린을 걸러 오는데요. 나머지 하나은행의 3명의 선수가 모두 한쪽에 몰려 있으므로 오른쪽의 공간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고서현 선수는 왼쪽으로 드라이빙을 시도하는데요. 수비수가 이미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턴오버가 되었습니다. 진한의 스크린을 받았습니다. 나 뺏겼다. 두 선수에게 맞고 말았습니다. 나츠키 트랜지션 상황에서 백코트가 늦은 고서현 선수로 인해 이명관 선수에게 이지슛 찬스가 발생하는데요. 레이업을 패대기 치면서 쉬운 득점에 실패합니다. 이명관 인사이드. 이명관 레이업을 몇 개째를 놓친 거야 진짜 저거. 움직임 자체 참 좋았거든요. 김정은 선수가 진한 선수에게 볼 투입을 하며 진한 선수가 포스트업을 시도하는데요. 김단비 선수가 진한 선수를 막을 때와는 달리 이번엔 나츠키 선수가 빠르게 도움 수비를 오며 더블팀 상황이 됩니다. 바운스 패스 진한. 보통 숏 코너에서 이렇게 더블팀이 들어오게 되면 반대편 코너에 와이드 오픈 찬스가 나던데요. 진한 선수는 코너 대신 잘라 들어오는 박진영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주었고 박진영 선수가 슛까지 올라가지만 힘 조절 실패로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블팀 박진영 원드리블. 높아. 너무 조심하겠습니다. 이후 우리은행의 작전 타임이 있었는데요. 우선 레이업을 날려먹은 이명관 선수에게 한 소리하는 위성우 감독이고요. 요청이 됐는데요. 우리은행에서 요청이 됐습니다. 넣으려고 해야지. 어렵 당연히 지금. 이후의 패턴에서는 심성영 선수가 나츠키 선수에게 볼을 건네준 뒤 나츠키 선수가 드리블을 치지 않고 리턴 패스를 한엄지 선수에게 주어 한엄지 선수의 슛을 보라는 작전을 내렸습니다. 여기 있어. 올려줘. 그다음에 끼리야 치지. 아니 주고 리턴 드리블 치지 말고 끼리야 잡아. 성령아 가. 이거 있지. 엄지 쏴.
그만 되겠지? 이후에 김단비 선수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야야 추라해 해봐. 아니면 네가 스킬을 쳐가지고 미스를 치기든지. 너는 왜 스킬 안 쳐 그러면? 야 저번에 했으면 네가 스킬 좀 내가 공기 찬스를 할 거 아니야. 너는 왜 안 해? 널 받으려고 해 그러면. 시간 못하는 거 생각 안 하고 새끼. 이후에 김단비 선수는 더 적극적으로 스크린을 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든지 역할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작전 시간에서는 마지막에 한엄지로 나츠키 선수에게 심성영 선수가 볼을 건네주고 한엄지 선수가 심성영 선수의 마크맨인 정예림 선수에게 스크린을 가며 심성영 선수는 빠르게 탑으로 이동하는데요. 활용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심성영 선수가 탑에서 3점을 쏘는 작전인 듯 혼동을 주고 실상은 한엄지 선수의 코너슛을 보는 작전이었으나 슛은 실패하였습니다. 역시 한엄지가 던지는군요. 오른쪽 사이드 던지는 데까지는 성공이 됐어. 고서연에게 진한 우중간 인사이드. 박진영 선수가 변화정 선수와 1대1 찬스가 되었지만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박진영 패스아웃. 진한 선수의 스크린을 받아 돌파를 시도합니다. 여기서 한엄지 선수가 스위치로 박진영 선수를 막으려 하는데요. 박진영 선수의 재치 있는 스핀 무브가 그것을 무력화하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돌아서는 건 진짜 기가 막히네. 스핀 무브는 점수 1. 고서현 선수가 김단비 선수의 스크린을 많이 버거워하는 듯 보이는데요. 김정은 선수는 역시나 이 상황에도 굳건히 김단비 선수만을 지킵니다. 9점 차. 나츠키 선수 쪽으로 볼 투입은 되지 않았으나 4쿼터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써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나은정이 앞서 나갑니다. 김단비 오른쪽 사이드. 또 붙다 보니까 언니들 상대로 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웃 오브 바운드에서 김단비 선수가 볼을 받고 쉽게 올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은행의 나머지 선수들이 김단비 선수의 공간을 비워줍니다. 김단비 선수가 한엄지의 마크맨인 진한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나 한엄지 선수가 이번에도 슛을 실패합니다. 김단비 패스아웃. 한엄지 좌중간 3포인트. 쏘긴 쏘는 고서연의 리바운드. 3개나 잡아내고 있습니다. 진한. 방금 전 박진영 선수의 공격 장면처럼 똑같이 진한 선수가 박진영 선수에게 스크린을 하며 2대1을 시도합니다. 박진영에게 그런데 이번엔 스위치 수비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또한 김단비 선수가 안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박진영 선수는 드라이빙을 하지 못하고 진한 선수에게 패스하는데요. 한 번 더 하나요? 진한 선수가 변화정 선수와 1대1을 하나 실패합니다. 진한이 해야죠. 변화정과 매치업 리버스 레이업 너무 강했습니다. 변화정. 세트 오펜스 중 진한 선수가 심성영 선수와 스위치 상황이 되자 심성영 선수가 돌파를 시도했으나 심성영. 별다른 찬스는 나지 않고 볼의 흐름은 죽게 됩니다. 진원과 매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김단비 선수가 1대1을 시도하는데요. 김정은 선수가 끝까지 컨테스트를 하며 공격이 실패합니다. 이게 세팅되면은 김정은을 김단비가 못 뚫으니까 이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답이 없어져. 떠나가고 있습니다. 박진영 선수가 김정은 선수에게 스크린을 가나 걸리지 않았고요. 길고도 길었던 홈에서 우리은행에 당했던 홈에서 김정은 선수는 이 상황에서 제일 공격을 성공해줘야 할 에이스인 진한 선수에게 볼 투입을 위해 진한 선수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고서현 선수는 진한 선수의 마크맨인 한엄지 선수에게 스크린을 걸며 미스매치를 유도해 보는데요. 역할을 과연 하나은행 미스매치는 일어나지 않았고 진한 선수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김단비 선수가 앞쪽으로 압박해오자 김정은 선수는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고서현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하게 됩니다. 모두 끊을 수 있을까요? 이에 맞춰 진한 선수가 정면 쪽으로 다시 자리를 잡으려 하지만 볼 투입은 여의치 않습니다. 고서연 결국 박진영 선수가 폭탄 처리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자, JYP. 진영 볼을 지켜냈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이를 성공시켰습니다. 들어가는군요. 소커스가
현재 스코어가 4쿼터 4분을 남기고 60대 51인데요. 4쿼터 스코어런이 우리은행이 5, 하나은행이 11로 하나은행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오픈 찬스를 이명관, 한엄지 선수가 거의 다 놓쳤고, 반대로 하나은행은 박진영 선수가 위기의 상황에서 귀중한 4득점을 해주었는데요. 남은 시간대와 스코어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은행은 수비, 특히 3점을 안 주는 수비를 하며 끌고 가면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수비 딜레마 상황이 승부를 결국 뒤집게 됩니다. 지금 매 경기 젊은 선수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어요. 고서현 선수가 또다시 김단비 선수의 스크린에 당하며 모모나 선수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김정은 선수는 김단비 선수에게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정예림 선수가 이를 견제하러 내려오게 되고, 심성영 선수에게 오픈 찬스가 나며 3점이 성공됩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아, 들어갔어요. 박진영. 역시 하나은행은 진한 선수 쪽으로 공격을 노리는데요. 진한 선수가 변화정 선수와 스위치되며 자리를 잡고 김정은 선수도 그쪽으로 볼을 넣어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서현 선수가 볼을 받으며 탑으로 나오는데요. 역시나 오른쪽 공간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고서현 선수가 왼쪽으로 드라이빙을 시도하나 실패합니다. 고서현에게. 고서현 인사이드. 아, 잘 쳐냈어요. 앞서 심성영 선수에게 3점을 한번 허용한 이후 이번엔 김정은 선수가 스위치를 하는데요. 김지훈이 다시 투입됩니다. 하나은행. 그러자 모모나 선수가 김단비 선수 쪽으로 패스를 잘 찔러주며 김단비 선수의 득점이 나오게 됩니다. 아, 잘 됐. 김단비에게 이건 패스 득점이 좋았습니다. 됐어요. 잘 찔러줬고. 여기까지만 봐도 참 난감한데요. 김정은 선수 입장에서는 김단비를 내가 막으니 다른 쪽에서 3점이 터지고, 김단비를 스위치하니 너무 쉽게 2점이 나오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은행 벤치가 선택을 확실하게 해서 선수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스코어를 그래도 이기고 있기 때문에 3점을 최대한 안 주는 방향으로 수비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클러치 타임이 왔어. 자, 4점 차로 쫓긴 상황에서 진한 선수가 한엄지 선수와의 1대1로 개인 능력에 의한 미들 점퍼를 성공시키는 장면입니다. 진한 아니면은 김정은인데. 진한에게 연결. 오른쪽 사이드. 어우, 진한. 한엄지를 이겨냈습니다. 오늘 6포인트를 가져가는 진한. 이번에도 김단비 선수가 스크린을 가며 매치업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김정은 선수는 이번에도 스위치를 선택하였습니다. 심성영 스크린 맞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수비가 김단비 선수 쪽으로 시선이 집중이 되는데요. 진한 선수와 고서현 선수가 본인 매치업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빨리 김단비 선수 쪽으로 바짝 붙게 되었습니다. 김단비에게. 사실상 모모나 변화정 선수가 와이드 오픈이나 다름이 없었고요. 김단비 선수는 수비의 위치를 본 뒤에 드리블도 하지 않고 패스를 연결, 변화정 선수의 3점이 성공됩니다. 자, 코너. 아, 반대편 변화정. 들어가나요? 아우! 이제 속점차. 야, 이거 경기 제일 흥미진진한데. 공격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날 정예림 선수가 3점 슛감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1쿼터 가장 처음에 시도했던 공격처럼 진한 선수가 윙에 있는 정예림 선수의 마크맨에게 스크린을 가고, 김정은 선수가 정예림 선수에게 볼을 투입, 3점을 시도하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자, 정예림 안 들어갔고요. 루즈볼 상황. 공격권. 이후 하나은행은 계속해서 진한 선수에게 공격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바운스 패스. 그때마다 우리은행은 적절하게 파울을 사용하고 진한을 수비하는. 그러면서 변화정 선수는 8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드리블을 치자 안쪽으로 좁히는 수비를 통해 공격을 방해하였으며, 진한 1대 해야지. 진한 아, 지금은 다 자르고 들어가는 과정. 적극적인 스위치를 통해 3번의 공격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하나은행의 공격권.
진한 오른쪽 사이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위기가 찾아왔다. 리바운드 김단비가 빠르게 치고 들어. 이어진 트랜지션에서 심성영 선수가 기습 3점을 시도하였는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김시훈 선수가 박스아웃을 하지 않으면서 심성영 선수에게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하였고요. 아니 박스아웃 안 해? 다시 한 번 더 공격 기회. 우리은행 김단비 선수는 정예림 선수와 매치업이 되자 1대1 돌파를 시도하였는데 진한 선수의 블락이 되며 볼 데드 후 작전 타임이 불려집니다. 김단비 인사이드 블락샷. 블락이 됐어요. 블락샷. 공격 시간이 5초 남은 채로 작전 타임이 불려지는데요. 하나은행의 작전 타임을 들어보겠습니다. 걸려서 들어오잖아. 그 정면으로 가면은 얘가 못 쫓아오지. 패스기를 잘라야지 이제. 자 이제 자 신한이 정원이 예림이 유가 해 유가 나머지 뒤에 있고 자 정원이 줘 진한이가 네가 해주라고 해주고 안 되지 여기서 이거 보면서 아니 자 줘봐 자 정원이 진아가 이거 걸어주고 주지 여기서 정원이가 여기서 진한이가 한 번 더 걸어 한 번 더 걸어서 이거 가서 정원이가 한 번 들어가봐 네가 빠지고 그러면 유가 가 정원이가 올라와 이거 주고 스크린 가서 올려줘 단비가 맞는 애가 스크린으로 오라고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을까요? 김단비 인사이드 블락샷. 블락이 5초 남기고 하나은행이 수비인데 수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공격에 대한 것만 잔뜩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작전 지시를 하는 김도환 감독도 머리가 복잡한지 횡설수설하는데 옆에서 코치분들 중 그 누구도 지금이 수비인 걸 얘기하지 않는 것 같네요. 3점을 앞서고 있지만 상대는 위갈량의 우리은행인데 공격 시간이 5초 남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한 건지 수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짚어주지 않고 그대로 작전 타임이 끝났습니다. 길 넘겼거든요. 그렇죠. 엔드라인에서 심성영 선수가 김단비 선수에게 패스를 한 후 한엄지 선수가 정예림 선수를 스크린, 심성영 선수는 코너로 이동하면서 김단비 선수의 리턴 패스를 받아 곧바로 3점을 터뜨리게 됩니다. 우리은행의 결정적 3점은 보통 대부분 코너에서 나오는 편인데 작전 타임 때 우리은행의 작전을 조금이라도 예측하려고 했었다면 수비만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4쿼터 9점 차를 앞서고 있었던 4분 21초부터 김단비 선수 수비 딜레마로 빠르게 5점을 헌납한 뒤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은행은 이날 공격은 풀렸지만 수비를 미스하며 정말 어이없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3점! 심성영 오른쪽 심성영! 점이 되네요. 승부를 다시 나옵니다. 엄청난 집중력입니다. 점수는 62대62 동점. 하나은행 김정은의 스크린. 자, 이제 흐름은 완벽하게 우리은행으로 넘어가고 하나은행은 이날 부진했던 진한 선수에게 또다시 공격을 강요합니다. 고서연 김정은에게 던지지 못했습니다. 김단비가 진한 선수는 어찌저찌 1대1을 시도하지만 적절하게 한번 파울이 사용되고요. 진한이 해결해 에이스. 진한 유스키 정예림이 외곽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진짜 치열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포지션마저도 도움 수비에 가로막히며 턴오버가 되고 맙니다. 진한 원드리블 인사이드 유즈키 볼을 잡지 못합니다. 아하, 이거 역전의 찬스. 심성영 김단비 선수의 매치업이 김정은 선수이지만 모모나 선수가 탑으로 올라오며 스위치가 되는데요. 모모나에게 정면 빨리. 여기서도 김정은 선수가 김단비 선수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모모나 선수에게 수비를 등한시하게 되고
김단비 선수는 수비를 모은 후 모모나 선수에게 패스. 이날 위닝샷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던지나요? 먼거리 트리플. 이 3점 슛으로 기어의 경기를 뒤집었어요. 김단비 선수에 대한 과도한 수비 집중으로 11대 2 런을 당했음에도 벤치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선수들에게 짚어주지 않은 점, 또 팀 파울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활용했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등이 무척 아쉽게 느껴집니다. 작전 타임이 불려지고 김도환 감독이 공격에 대한 것을 지시하는데요. 이걸 빨리 줘. 이라우다 이걸 줘. 진환아, 요때 서현이를 뒤에서 백스크린 이거 봐. 이때 진환아, 네가 이거 해주고 수진. 예림아 이 찬스 볼 수 있으면 봐줘. 정은아 이때 빠질 때 네가 하이로 올라와야 돼. 하이 잡으면 진환아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마. 포스터. 알겠어? 여기서 볼 넘어오면 서현이가 볼 넘어오면 찬스 나도 쏘고. 알겠지? 자, 한 번만 해봐. 괜찮아. 처럼 우리 진한 선수가 고서현 선수 쪽으로 백스크린을 가라고 했는데요. 은행에게 연패가 스크린은 어쨌든 걸리지 않았고 슬립 후 포스트업을 길었었다 하나은행인데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정은 선수가 하이로 올라오면서 과연 그 흐름을 끊을 수 있을 것인지. 고서현 선수에게 스크린. 고서현 선수가 3점을 시도하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고서현 3포인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한엄지. 우백 쪽으로 완전 기울죠. 이후 하나은행은 남아있던 팀 파울을 하나 사용하게 되고요. 공격 기회에는 정예림 선수가 파울 작전을 하는 듯 보였으나 7초가 남았습니다. 하나은행 요청으로 하나은행 3번 선수에 대한 파울 챌린지를 시행하겠습니다. 비디오 판독 후 파울이 아닌 것으로 정정이 됩니다. 판독 결과 하나은행 3번 선수 파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 파울이 아닌 것으로 정정. 22초가 남은 상황에서 남은 공격 시간이 16초. 3점 차기 때문에 파울 작전을 해서 자유투가 한 개라도 들어가면 사실상 게임은 끝나기에 그냥 정상 수비를 하는 판단은 좋았습니다. 자, 슛 이거 리바운드 잡고 타임아웃. 시간을 그대로 흘려 보내. 5.3초에 다시 공격을 시도했지만 하나은행의 공격. 슛을 한엄지 선수가 마지막에 슛 동작이 아닌 일반 파울로 수비를 하며 시간을 다 소모시켰고 한엄지의 파울로 지금은 인정이 되는군요. 0.9초가 남. 결국 게임은 우리은행의 역전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모셔드리거든요. 잡자마자 하나은행은 던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패스가 잘리는군요.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부천에서의 연승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고요. 오늘 하나은행도 기가 막히게 정말 마지막까지 저항을 잘했는데 그러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은행 외곽을 막지 못했네요. 정말 다시 봐도 이건 이겼어야 하는 게임인데요. 그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이 경기를 지면서 하나은행은 연패가 시작되었고 신한은행에게 11월 29일 연패를 탈출하기 전까지 총 6연패를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우리은행과의 2라운드전, BNK와의 2라운드전도 이 경기와 비슷하게 리드를 하고 있다가 후반 역전패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은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격보다도 수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선에서 박스아웃을 어이없게 하지 않아서 리바운드를 뺏긴다던가 스위치 콜이 안 되어 한 명에게 두 명의 수비수가 달라붙는다던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게 많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에서 상황에 맞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구력이 짧은 선수들은 특히 상대 수비에 집중을 못하고 공만 보고 다니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나마 괜찮았던 1라운드에서도 이런 미스가 여러 번 보였는데 최근 경기는 더 심해진 것 같네요. 메인 핸들러가 없는 문제도 크지만 선수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보는 게 필요한 지금 시점 같습니다. 하나은행의 3라운드 반전을 기원합니다.